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물벼락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수도권도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6월부터 2달간 6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해양 체험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제 올 6월 초부터 뭐 8월까지 이런 교육 기간을 해가지고 전국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실제 안전에 확보되는 이런 뭐 수준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더 덥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기상에 대비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V 생활엔 정책 꿀팁 요정이죠. 정들레 리포터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꿀팁 요정 청들레입니다. 아니 요즘 정말 덥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또 이 안전사고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지키는 저 정들레가 여러분들께 쏘 핫한 꿀팁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에 관한 꿀팁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 안전사고는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전문가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이송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대변인실에서 재난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교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무더위에 요즘에 또 뭐 바다, 또 계곡으로 휴가 계획 중인 분들이 많은데요. 들레 씨는 더울 때 보통 어디로 휴가 많이 가세요? 저는 더울 때 어디로 휴가를 가냐면 에어컨 밑으로 갑니다. 저는 네.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막 활발하게 하지만 사실 제가 대문자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쉬는 것만큼 정말 적절한 휴가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빵빵하게 틀어놓은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재밌게 OTT를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오히려 집 안에 있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쵸.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은 더울 때 보통 휴가 어디로 많이 가세요? 저도 뭐 특별히 휴가 가면 이제 고생길이고요.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원거리 여행도 가족이랑 함께 가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뭐 세우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소방교님은 어디로 휴가 가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여름이면 또 계곡이나 하천 같은 곳을 또 많이 가기도 합니다. 네. 작년에도 또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던 경험이 아무래도 저희 다 소방관이다 보니까 이제 또 아주 안전을 안전하겠어요. 지키면서, 네, 아주 안전을 절대 사고 없이. 예, 서로 이제 안전을 외치면서 네. 그렇게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더울 때는 물 있는 곳으로 많이들 놀러 가시는데요. 특히 이 안전사고가 8월 달에 많이 일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어떤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5년간 이제 안전사고를 했는데 물놀이로 사망자가 136명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서 8월에 68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거의 절반 정도가 사망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8월에 여행지로 계곡으로 가는데 계곡에 가면은 우리가 초행길이 많아요. 그래서 초행길이면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 계곡이나 어떤 바다나. 그래서 다시 내가 갔던 곳에 다시 가더라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또 그 지형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좀 분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행 갈 때 보면은 굉장히 들뜨죠. 네. 들뜨다 보면 안전이 뒤로 밀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여름에 이런 통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재작년 8월쯤에 이제 한여름에 야외에서 훈련을 받다가 저희 직원 한 분이 열사병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열사병 증상 중 하나인 그
무한증 증상을 보이셨거든요. 무한증이 뭐예요? 그 땀이 몸의 온도는 높은데 땀이 하나도 안 나시고 뽀송뽀송한 상태셨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열사병 같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바로 이제 그늘로 옮기고 구급대원 불러서 응급처치해서 이제 무사히 이제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이제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또 열사병 증상이 보이시면 즉시 이제 그늘로 들어가셔서 좀 쉬신 다음에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하면 뭐 바다, 강, 수영장 이렇게 물가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여름철에 이 물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특히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름 중에서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가시면 이 올 여름 여름철, 아니 앞으로의 여름철에 이런 사고에도 약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핫한 장소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여름이 시작되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름은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가 그리운 계절 아니겠어요? 해변에 둘래 야이야이야이 바다로. 여러분, 바다는 어떻게 와도 좋지만 그래도 여름에 오는 바다가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함께 휴가를 즐기실 분이 여기 온다고 들었는데. 이모, 나 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혹시 바다 좋아해요? 네. 물놀이 좋아해요? 네. 하지만 물놀이와 바다를 즐기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이모랑 같이 가볼래요? 네. 자, 함께 가시죠. 해양 재난과 사고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곳. 2021년 문을 연 이래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해양 재난 사고를 대비한 안전지식, 생존 기술을 배우는 전국에서 유일한 해양안전 전문 체험 시설로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과 각종 해양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바다나 물놀이, 이 해양의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물에 바로 들어가도 돼요? 물에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수영복 갈아입어야 돼요. 좋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처럼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요. 구명조끼 있어, 얘들아, 입으세요. 자, 한 명씩. 여기 보면 빨간색 끈이 있죠. 빨간색 끈이 제일 중요한 끈입니다. 그래서 뭐 버클이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빨간 끈은 풀리지 않는 매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놀이 중엔 구명조끼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점. 명심! 가슴에 보시면 끈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 빨간색 끈은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연결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구명조끼엔 조난 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연결끈도 있답니다. 구명조끼 착용 후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 중에 필수겠죠? 드디어 입수! 이제 생존 수영을 배워볼까요? 누우면서 다리를 올리고 엉덩이는 벽에다 붙인 상태로 편안하게 누워있는 겁니다. 수영의 기본,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 건데요. 생존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물이 무서워요. 아이고, 편하다. 야, 너네 대단하다. 난 너무 무서워요. 생존 수영의 1단계, 뜨기 동작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 3일이고 4일이고 누워서 떠서 자야 돼요. 잠도 자야 되고 구조대도 기다려야 되고 편안하게. 물에서 잘 떠 있을 수 있다면 이제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잘 버텨야 합니다. 얘들아, 예원아 기분이 어때? 좋아요. 너무 편해요. 구조대가 왔는데 일로 오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발차기를 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잘 뜨고 잘 버텼다면 이제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물 위에 누운 상태로 발차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존 수영을 배워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생존 수영을 배우니까 앞으로 물에서 더 익숙해질 것 같고 이제 구명조끼가 있으니까 더 잘 뛸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고 쉬웠어요. 생존 수영 완료! 다음은 이안유라는 곳을 체험해 볼 거예요. 헤엄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누워 떠서 이안유가 끝나기를 기다리자. 이런 마음으로 떠 있으면 됩니다. 이안유란 거꾸로 치는 파도를 뜻하는 것으로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바다 먼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해수욕장에도 이안유 발생 빈도가 늘어나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이안유를 거슬러 헤엄치려 하지 말고요. 생존 수영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 위에 떠있기, 버티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위험류가 아직까지 많이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몸이 정체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발차기를 통해서 이동한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경기해안안전체험관에서 배워볼 세 번째 안전교육은 침수선박에서의 탈출입니다. 구명조끼를 가지고 절대 이 내부에서는 입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자,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는 만약에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구명조끼를 들고 걸어서 나갈 수도 있었던 충분한 수심에서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몸이 떠버리면은 그 상태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배가 막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침수선박 탈출 체험. 분명 체험이라는 걸 알면서도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차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물이 차고 있고요. 물이 차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어요. 물이 더 많이 차기 전에 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 교관님의 지시에 따라 용감한 시우리가 힘껏 문을 열어 제치고 일단 선실에서 나오는데 성공! 다음은 들고 나온 구명조끼를 잘 착용하고 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돌려서 앞에 구명조끼 잡아주시고 들면서 앞으로 쭉. 교관님을 따라 예원이도 시우리도 탈출 성공인데요. 아니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 우리 친구들이 잘 배워가지고 저를 또 구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네, 아무튼 해볼게요. 차이가 나 보이니까 인당수에 뛰어드는 심청이의 심정이 저와 같을까요? 저 정말 무서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요. 교관님과 두 친구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존 수영도 배우고 이렇게 체험 다 해보니까 어때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해양에서 일어나면 진짜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실전에서는 정말 유용적으로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올 여름 바다로 휴가를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배운 해양 안전 수칙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안전한 물놀이 되세요. 해양체험관에서 생존 수영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들레 씨 직접 가서 생존 수영을 배웠는데 어떠셨어요? 앞으로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을 저기에 데려가야겠다. 너희들이 열심히 배워서 살려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선박에서 직접 탈출하는 체험도 해보셨잖아요. 네. 그건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게 체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막 들어오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물이 정말 많이 차올랐을 때 문을 열려고 하니까 이게 수압 때문에 이게 절대로 그냥 힘으로는 열리지가 않아서 무조건 물이 차오른다 이러면 당황하지 말고 더 차오르기 전에 빨리 열어야 된다는 꿀팁을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방법,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생존 수영을 한번 배워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부에서 어린이 생존 수영 교육을 이제 필수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우리가 이제 습득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뭐 눈으로 보는 경우, 뭐 말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가장 효과가 높은 게 실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체험 교육. 저런 교육이 이제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올 6월
초부터 뭐 8월까지 이런 교육 기간을 해가지고 전국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실제 안전에 확보되는 이런 뭐 수준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이런 해양체험관을 방문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6월부터 2달간 6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해양 체험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첫째로 해상 생존 체험장, 이제 여기서는 구명 뗏목 작동이나 생존 수영 등을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상현실 체험장.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제 VR 같은 거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해양안전 전시관에서 구명 뗏목 내에 비치된 다양한 생존용품과 선박용 구명 설비의 실물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 가지의 안전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전요원 배치가 많은 바닷가와는 달리 특히 이 계곡이나 하천에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곡에는 우리가 보다 보면은 갑자기 또 일기 변화가 많거든요. 네. 계곡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갑자기 뭐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할지 또 특히 이제 보면은 계곡 같은 경우는 안전 요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잘 본 기억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봐도 그 계곡에는 좀 부족 같은데 계곡에는 어떤 일정 인원이 되면 또 일정 기간이 되면 여름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또 유동적으로라도 안전 요원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와 가족들과 놀러 가기 때문에 안전은 조금 뒷전이 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맞습니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에 제가 현장에 근무 중일 때 대전에서 남학생 3명이 그 불어난 하천에 들어가서 그중 한 분이 이제 한 명의 남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구조된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가족들과 계곡 하천에 가서 신나게 놀고 이제 재미있는 경험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안전을 가장 1순위로 두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호우 경보나 주의보 등이 발효돼 하천 계곡의 수위가 높아지면은 그 근처를 아예 안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곡에도 수심을 좀 표시해 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몇 미터 나와 있는데 안전 요원분들도 안 계시는 경우가 많고 수심 표시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물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꼭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기 위한 안전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놀이 안전 수칙은 총 5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첫째는 물놀이 구조대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즐기시고 위험하고 금지된 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물놀이는 물론 수상 스포츠를 할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음주 후에는 절대 이제 수영을 하시지 마시고 계곡과 하천 이런 근처에도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시에는 이제 어린이를 혼자 두시지 마시고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시키신 후에 이제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 물놀이 준비 중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무리하게 잡으려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가시다가 더 깊은 수심에 잘못 들어가셔서 못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안전 수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 여름은 더 덥고 또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빗길 교통사고가 7, 8월에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메모할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바야흐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 자동차 역시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최근 차를 바꾼 정재일 씨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자동차 관리. 틈나는 대로 구석구석 살피는 게 일입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 가족들과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차량 화재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폭우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혹시 뭐 다른 거 대비할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워낙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라 휴가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앞선다는 제일 씨. 차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아, 제가 그래도 운전 경력이 20년이라서 간단한 정비는 셀프로 가능해요. 그럼 별 걱정거리 없으시나요? 아, 그래도 뭐 더 준비할 게 없는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는 여행이라서 자꾸 걱정이 되네요. 실제 7월과 8월은 1년 중에 교통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빗길 운전사고와 휴가철 졸음운전사고, 차량 내부 온도의 증가로 인한 차량 폭발사고와 타이어 펑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날 오후, 일찌감치 직장을 나선 정재일 씨. 급히 차를 운전해 가는데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정비소 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로? 아, 아무래도 전문가분께 점검받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휴가 기간 동안 특별히 신경 쓸 게 뭐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가는 길이에요. 가족들과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위해 정재일 씨가 찾은 이곳. 오늘 이곳에서 확실하게 정비도 받고 사고 예방법도 배우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에 뭐 문제 있어요? 이번에 휴가 갈 건데 혹시 뭐 다른 거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자동차가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가 봄하고 가을이 가장 좋아요. 아, 이 여름하고 겨울이 결국 컨디션이 가장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각 계통이라든가 아무래도 요새 비가 또 올 수 있잖아요. 장마철. 네. 그래서 타이어 상태라든가 네. 또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점검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더위에 지치는 건 자동차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네, 올 여름엔 엄청 더울 거라고 하는데 요새 차량 화재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러는데 혹시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화재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 정도 있죠. 연료 누유, 오일 누유, 배선 합선. 근데 요즘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배출가스 저감 장치 때문에 더 화재가 날 확률이 높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잖아요. 배선의 합선이라든가 또 엔진오일 같은 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화재 날 확률은 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압 가스 탱크라든가 파이프 라인이 있잖아요. 연료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 계통을 한번 누유가 있나 확인을 해볼 필요 있고 특히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차에서 냄새 나면 이 차는 수소차는 절대 안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중에서 안전과 제일 직결된 게 뭐냐? 타이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타이어를 너무 쉽게 보잖아요. 타이어는 연도, 트레드 깊이, 그렇죠? 네. 공기압, 이거는 필수로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연도예요. 연도. 여기 보면 4자릿수. 그건 22년 18번째 주에 나왔다는 거니까 지금 22년이면 2004년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하다. 이렇게 먼저 보고 이렇게 백자 거의 안 보이죠? 네, 안 보입니다. 요즘 굉장히 트레드 깊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특히 빗길이라든가 미끄럼 또 수막 현상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타이어는 현재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운전석 열고 여기 써 있어요. 타이어 공기압을 보게 되면 공기압은 여기서 맞춰주면 돼요. 근데 이 타이어가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가 발열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연비도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공기보다 약 10% 정도 더 넣어주는 게 연비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점검해줘야 할 곳은 엔진룸입니다. 여기 관리는 전자부품, 그죠? 네. 이렇게 스틱 이런 데서 이렇게 먼지가 쌓이면 안 돼. 여기가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에 먼지 같은 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먼지가 인해서 부식이 돼. 그러면 트러블 생겨. 그래서 엔진을 고장 안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실내 안에서 먼지가 없도록 관리를 해서 에어로 착 불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먼지를 잘 제거해주는 게 엔진 트러블 고장의 70%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먼지에 이렇게 쌓이면 절대 안 돼. 네. 지나갈 때는 이게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렇죠? 낮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비포장도로 갈 때는 정말 주의하게 천천히. 그죠? 폭우가 내려서 네. 도로가 침수가 됐을 때 네. 어디까지 잠기면 갈 수 있고 어디 이상이면 가면 안 될까요? 도로
갈 때 타이어에 물이 얼마큼 잠기는지 잘 봐야 돼요. 일반적인 차는 타이어의 반, 요 정도. 요 정도까지만 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타이어 반이 넘지 않는 도로는 갈 수 있는데 반이 넘어온다? 그럼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차는 아무래도 수소차잖아요. 수소차? 그럼 탱크가 밑에 있어요. 그러면 타이어의 3분의 1. 여기가 타이어잖아요? 내연기관 차는 반이었는데 이 차는 요 정도만 잠겨도 가져가면 안 돼. 요 정도, 3분의 1. 3분의 1 넘어가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데 시동이 꺼졌어. 근데 사람은 빨리 탈출해야지 해가지고 다시 시동 걸잖아요. 무조건 안 됩니다. 물을 지나가다가 시동이 꺼지면 무조건 거기서 더 이상 시동 걸지 말고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서 차를 밀어서 한쪽으로 오든가 아니면 보험회사나 정비업소에 연락을 해서 차를 빨리 빼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침수차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데요. 만약 차가 물에 잠겨서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의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차가 침수해서 문도 고장나서 전기차 고장나고 안 열려. 네. 그죠? 네. 어떻게 나갈 거냐?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망치 있죠? 네. 가운데 때리면 안 깨져요. 가쪽. 요 가쪽. 요 가쪽. 가쪽에 때려야 돼. 근데 이거 깰 때 주의할 게 무조건 때린다고 꽝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강화유이기 때문에 깨질 때 어떤 깨지냐면 다이아몬드형으로 깨져요. 뭔지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얼굴은 눈을 안 다치게 멀리 이렇게 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어떤 차든 간에 요즘에는 비상탈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칼, 안전벨트가 안 풀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고장나면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칼 잘라야 돼요. 근데 망치에 다 있어 원래 칼이. 그래서 비상망치, 비상칼, 소화기 정도는 필히 갖고 다니는 게 좋아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자부품이 많은 요즘 차들은 이 빗길을 달릴 후에 신경 써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꼭 만약에 물이 많은 도로를 지나왔을 때는 그래도 1시간 정도 이상 운행했다라고 하면 차를 리프트 떠서 밑에 하체를 점검하는 것도 앞으로 일어날 고장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제 걱정거리는 건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여름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세요.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명장 1호인 박병일 명장님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운전을 할 때 이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 칼, 그리고 또 비상 망치, 소화기 이렇게는 꼭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참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레 씨도 운전을 하잖아요. 네. 영상 보시면서 이건 좀 기억해두면 좋겠다 싶던 게 있으셨나요? 일단 무조건 아무래도 또 제가 마포구 명예소방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의무화된 이제 차량용 소화기를 꼭 이제 구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제가 너무 날씬해서 뭐 사고가 일어나도 요 안전벨트 정도는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칼 구비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정말 비상 상황일 때 이 안전벨트가 안 풀리면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끔찍한 것도 끔찍하지만 오히려 당황해서 더 큰 사고를 또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됐습니다. 네. 자, 안전사고나 또는 재난과 같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선 119로 전화를 하면 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다른 긴급- 번호가 예, 있나 예. 봐요. 네. 긴급하지 않은 일반 민원 상담의 경우는 110 혹은 12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119의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긴급 구조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재난과 연관된 상황에서만 119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소방청에서 대국민 119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2024년 대국민 119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생활 안전, 재난 안전, 응급처치법으로 이루어지는 119 안전교육은 전국 13곳의 소방안전체험관을 비롯해서 안전체험교실 82곳, 119 안전체험 차량 56대를 통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 지역별 재난 특성을 고려해 생존 수영 등 해양 안전, 산악사고, 지하철 항공기 사고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또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작년에도 맨홀 뚜껑 사고들이 조금 일어났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끔 비가 오면 맨홀 뚜껑 사고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냐면 환경부에서 어떤 그 위험 지역 있지 않습니까? 낮은 지역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서울에서도 재작년에 그 형제가 가족이 2명이 익사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을 집중 관리를 하고 또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추락하지 않을 정도로 익사 않을 정도로 방지 장치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가 오고 도로가 차 있다라고 한다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노약자인 어린이들은 제외하고 또 우리가 도로 가장자리 있죠. 아주 가장자리 확인을 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또 확인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맨홀 뚜껑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한방정리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님이 서울 근교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에 폭우로 집이 침수된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 집에 와 계실 때 어머님 집이 침수되어서 다치시진 않았습니다. 올해도 집중호우에 장마도 길다고 해서 벌써부터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한 여름철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떤 취약계층 4,500명을 선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지금 보호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안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동행 파트너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한 취약하고 어떤 노인, 독거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락을 해서 서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도 있지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 더 위급한 상황에 됐을 때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 먼저 연락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서로 알리면서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하다가 CCTV를 홍수 예방에 이용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국가하천 약 3,600여 킬로미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천여 개의 CCTV로 현장 상황을 적게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도 해당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홍수 피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 관련 비상상황 시 물재종합상황실 같은 홍수 대응 지휘본부도 운영해 홍수 예보 및 실시간 하천 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지하차도가 15cm 이상 침수가 되거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통제 지침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개선된 대책으로 올여름에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인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 게 골든 액션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위험에서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죽는 사람이 있고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떠한 골든 액션을
쉬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러나 골든 액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골든 액션을 위해서 서로 공부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저희 소방청에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여름철 재난안전 상황 발생 시 저희 소방청 상황실로 신고 폭주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긴급하게 신고 접수를 하셔야 되는 국민들께서 저희 상황실 접수를 못 하시고 도움을 못 받으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119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긴급하지 않은 119 신고는 영상이나 문자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국민에게 신고를 한번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재난안전 상황 발생 시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 우리도 꼭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들레 리포터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뭐 여름철 안전 꿀팁 정말 중요하죠. 근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새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어디를 놀러 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듯이 네.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 앤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